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3명 모이는 걸로 여자 셋이 모여서 그릇을 한번 신나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부터 먼저 오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매우 빡셉니다. 빡세다고요? 네, 저도 메일로 받고 조금 놀랄 정도로 좀 그랬었는데 다들 좀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당과 관련된 사연인데 제가 편의상 이분을 미소씨라고 하도록 할게요. 미소씨는 지금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40대 주부이신데 이분이 결혼 전에 실제로 직접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미소님이 20대 중반에 결혼을 앞두고 결혼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친척들, 지인들, 그리고 동창들을 만나러 다닐 때쯤에 아주 뜬금없이 웬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바로 초중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였었는데 중학생 때 그 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연락이 끊어졌는데 정말 우연히 연락이 먼저 왔던 거죠. 참고로 그 친구분의 이름을 희빈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인 미소님은 어릴 때도 왜 반에서 좀 조용하고 얌전하고 막 책 읽기 좋아하고 막 도서관 가고 이런 류의 정말 전형적인 극아이였다면은 희빈님은 진짜 극이 완전 반대. 약간 전교생이 다 알고 이런.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일 예쁜 친구로 유명했었고 초등학생 때부터 장기자랑 있으면 항상 그 무대에 올라가 있거나 중학생 때는 서울에서 뭔가 기획사 오디션을 보러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 그 정도로 끼가 굉장히 많았구나. 그리고 시내에 나갔다가 명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약간 옛날에 얼짱, 요즘으로 치면 약간 인싸, 인플루언서, 약간 그런 느낌의 친구였었다고 합니다. 몇 번 같은 반이었던 적은 있지만 워낙 스타일이 이렇게 두 분이 다르다 보니까 엄청 친하진 않았는데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너무 반갑게 막 우리 옛날에 너무 친했잖아. 나 너 되게 좋아했던 거 알지?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미소님도 그랬던 것 같아 하면서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친구분은 어릴 때랑은 조금 느낌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세련되고 더 화려해진 느낌이었고 둘은 어릴 때로 돌아간 것처럼 옛날에 매점에서 내가 너 빵 사줬었잖아. 우리 그 문구점에 그 아줌마 알지? 그 진짜 웃겼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린 때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근황 얘기를 하던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예상하시는 그것입니다. 예상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결혼? 바로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됐다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 희빈 씨가 그 친구가 무당이 된 거예요? 어머머. 미소님네는 집안이 천주교긴 했지만 열심히 다니지는 않는 그런 집이라서 크게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더욱이 이런 쪽으로는 무당 쪽으로는 그냥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셨는데 막상 어린 시절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뭔가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축하한다고 해줘야 되나 라고 거의 머리가 하얘졌었대요, 당시에는. 근데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그때 왜 이사 갔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좋게 간 게 아니라 이제 사업 때문에 이사를 가긴 했지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그때 이사를 갔던 거였고 그 이후에도 되게 힘들어지면서 이후에 소속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또한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힘든 10대 후반과 20대를 사셨던 거지, 이분이. 근데 어릴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밝고 명랑했던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그간 미소님은 공부만 하느라 되게 편하게 지냈던 시절 동안 이 친구는 막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막 부모님이 막 이혼하시고 되게 학생인데도 거의 혼자 자취하다시피 살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괜시리 자기가 더 미안해지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서 명랑하게 된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대요. 아참, 너 결혼한다며. 야, 너무 축하해. 내가 점 한번 봐줄게. 남편 될 사람이랑 점 한번 보러 와. 나 점 진짜 잘 보거든? 그렇게 며칠 뒤에
미소님은 예비 신랑과 함께 친구의 신당으로 방문을 하게 됐대요. 엄청 무겁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친구가 또 오라고 하고 그래 뭐 이런 거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이런 기분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엄청 반갑게 맞이해주는 친구니까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어. 얘기하신 것처럼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점집에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또 신기하기도 했고 그냥 뭔가 친구가 일하는 일터고 친구가 절 같은 곳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나란히 앉아가지고 점을 보게 되었는데 자세한 건 기억이 사실은 안 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뭐 둘이가 이렇게 해서 잘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점이 다 끝나고 나서 친구는 그 미소님의 남편에게 약간 눈치를 주면서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만 거실로 나가 있어 달라라고 했는데 예비 남편이 알겠다 그럼 담배 좀 한 대 피고 오겠다 하면서 잠깐 나갔는데 그 순간 이 친구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미소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너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이 남자친구 사주가 너무 안 좋아. 이 남자는 결혼을 2번이고 3번이고 하는 팔자라서 바람도 필 거고 너를 앞으로 굉장히 힘들게 할 사람이야. 지금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이지? 절대 안 돼. 너무 안 좋은 말들인데? 완전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반대의 공수를 주네요. 친구의 갑작스러운 이 얘기에 너무나도 놀란 미소님은 이런 세계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되게 그 말이 무섭게 다가왔었대요. 근데 이미 어른들끼리 상견례도 다 했고 날짜도 잡았는데 그럼 어떡해? 라고 했더니 친구는 한숨만 푹푹 쉬면서 진짜 안 되는데? 라고 했고 결국에는 자신이 부적을 써줄 테니까 그거를 남편 가까이 두고 또 당시에 이제 그 미소님이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녔었는데 그 신혼집을 자신의 신당 근처로 와서 자기가 최대한 이 주변을 맴돌면서 도와주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마침 그 주변에 집들도 좀 있어가지고 마침 그 주변으로 구하셨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구나. 이 미소님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미래에 바람을 피고 이혼을 하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말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는데 다행히 이 친구의 조언대로 집도 그 근처로 구하고 또 그 부적도 예비 신랑이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게 하면서 조금은 찜찜했던 마음이 좀 풀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도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덕분인지 결혼 후에 두 사람이 크게 싸운다거나 뭔가 남편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미소님도 이게 진짜 내 친구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은 이제 이웃사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친해지게 되면서 둘도 없는 단짝처럼 붙어 다니게 되었고 희빈님과 미소님과 남편 셋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밥도 자주 먹고 커피도 자주 마시고 셋이서 그런 화기애애한 시간을 자주 보내게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까이 지내는 게 한편으로는 독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무당 입장에서 그렇게 극과 극인 공수를 줘놓고 가까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썩 그렇게 제가 보기엔 좋은 뜻은 아닌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분은 어찌됐건 천주교셨고 했으니까 일단은 약간 무당인 사람 이런 느낌보단 친구인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일단은 뭐 큰 뭔가를 고민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미소 씨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맞아. 느낌이긴 해요. 우리 왜 친정 언니, 친정 식구들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처럼 맞아, 이분도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곁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희빈님은 미소 씨한테 너네가 잘 사는 거는 정말 자신의 기도 덕분인데 자기 혼자만 기도한 데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서 셋이 다 같이 기도를 하러 산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그 주말에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함께 산에 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산 입구에서 희빈 씨가 미소 씨를 따로 부르더니 짜증과 화를 엄청 내면서 네가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산에 오르면 남편한테 안 좋은 기운이 다 간다.
다 간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남편한테 좋은 날이라 이 날을 되게 힘들게 받은 건데 너 때문에 기도가 방해돼가지고 남편이 가서 좋은 길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미소님은 어떻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고 희빈님은 오늘같이 좋은 날짜를 받으려면은 1년이 또 기다려야 되니까 차라리 자기가 남편을 데리고 기도를 하러 갔다 올 테니 너는 신당으로 가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 거기서 명상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거기서 마음을 잡고 기다리고 있어라. 아, 그럼 희빈 씨랑 남편이랑 두 분이서 간다고? 아니 뭔가 냄새가 나는데 무슨 신제자도 아니고 남의 신당을 왜 닦아요? 그리고 사실 같이 가자고 해놓고 또 당일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근데 이런 쪽으로 정보가 진짜 없으면은 내가 의지했던 그런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 쇼킹할 것 같기는 해.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언니랑 친하게 지내듯이 근데 언니가 갑자기 무당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어 상황이. 그럼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그래 알겠어 네 말이 뭐 여태 동안 또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미소 씨 입장에서 엄청 무서울 것 같아 일단.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당연히 친구다 보니까 자신의 남편과 둘을 믿고 보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니까 이거를 내가 진짜 가야 되나? 아니면 나 혼자 집에 가야 되나? 라고 우물쭈물해 하는데 친구는 지금 내가 나 좋아서 하는 거야? 너네 부부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미소님은 남편에게는 갑자기 배가 아프니 자신은 신당에 가 있겠다라고 핑계를 댄 다음에 오늘이 좋은 날이니까 당신이라도 가서 기도를 좀 받아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미소님은 신당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와 그래도 미소님이 엄청 순하셨나 보다. 그걸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이후에도 그 갔다 온 이후에도 희빈님은 신당에 올릴 과일을 사야 되는데 손가락을 다쳐서 남편이 좀 도와줘야 된다면서 미소 씨 보고는 희빈님의 신당이 있는 빌라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오게 한다든지 자신과 같이 아니면은 셋이 밥을 먹으러 가기로 해놓고서는 미소 씨한테 너는 이런 걸 먹으면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이 붙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집에 가 있어 라고 하는 등 남편과 둘이 있는 시간을 자꾸만 만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뭐 음식도 이제 먹기로 해놓고서 근데 이 음식은 네가 먹으면 지금 임신이 안 되니까 너는 먹지 마. 그리고 이런 거 보는 것도 부정이 드니까 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었구나. 너무 의도적으로 미소 씨를 빼는 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편분도 워낙 미소님이 희빈 씨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하고 막 그런 불우한 시절을 많이 보내서 진짜 불쌍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도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괜히 내가 두 우정을 또 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말을 아끼고 계셨는데 점차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와이프가 사실은 오해할까봐 말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장을 보러 갈 때도 자신은 동자신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붙잡고 가야 된다. 남의 남편을요? 자기는 동자 애기신을 모시기 때문에 심각한데? 욕할 뻔했어. 유혹할 뻔했어요. 남의 남편을 왜 잡아요? 동자신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붙잡고 가야 된다면서 남편의 이렇게 팔을 잡는다든지 팔짱을 낀다든지 길거리에서 갑자기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어지럽다라고 하면서 넘어지려고 해서 부축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마트만 갔다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 뭔가 먹고 싶다면서 디저트를 먹으러 가자고 한다든지 근데 그런 모습이 조금 이분들도 헷갈리셨던 게 너무 애기처럼 하다 보니까 진짜 동자신이 계셔서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오해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진짜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나한테 일부러 일어나 이랬다가 설마 아니겠지 라고 이 남편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만 와이프를 빼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남편도 점차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치 진짜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말만 들으면은 동자님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진짜 어려울 정도로 너무 의지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서로의 입장들을 생각해서 말을 또 못한 거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두 사람의 생각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뭐 숨기고 있었고 여자도 미소 씨도 이상한 생각은 들지만 아니겠지라는 게 또 깔려 있으니까 말을 못했을 거고 너무 좀 별론데?
참고로 이 남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릴 때 해외에서 잠깐 계셨던 터라 이런 종교에 대해서도 일단 전혀 모르시는 분이셨고 아이신을 모신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셨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은 결국에는 집 근처에 점집에 가서 한번 이걸 물어보자 라고 했고 신점을 본다는 곳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무당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친구가 너네를 농락하고 있다. 아무리 신이 그렇게 애기 신이 온다 하더라도 남의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무당은 없다. 진짜 무당은 그렇게 안 한다 라고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 친구 희빈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했었고 부부가 달라진 거를 눈치를 또 채가지고 그 여자분을 찾아오셔서 미소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네 부부를 위해서 자기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남편이 원래는 이혼을 하고 진작에 바람을 펴야 되는 사주가 너무 강한데 자기가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막고 있는 거라고? 지금은 막고 있는 거고 그 기운이 눌려질까 싶어서 자기가 옆에 붙어있으면 그 기운이 눌려지기 때문에 자기도 억지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였다. 사실은 남편도 자기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자기는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린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아기는 그냥 어른으로서 보는 거지 남자로 느껴지지도 않는데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참아왔던 건데 어떻게 다른 점집에 가가지고 그걸 물어봐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거의 통곡하다시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릴 때도 부모님한테도 버림을 받았고 이후에도 힘든 삶을 살았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예정에 이렇게 마음을 다 준 건데 이런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늘어났었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미소님은 사주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일단은 모르시는 분이니까 아 진짜로 내가 오해했나? 아 얘는 진짜 날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건가? 라는 또다시 이런 혼란스러움이 왔었고 그 친구는 네가 너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 근데 너네가 이혼하면은 너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오해를 풀고 믿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와, 너무 겁을 주면서 이 관계를 끌고 가려는 게 의도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런 언행이 널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 친구 입장에서는 미소 씨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쪽에 정보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친구는 더욱더 대담해져가지고 아예 과감하게 미소님을 빼고 남편 보고 둘이 만나자고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기도를 갔다 와야 된다. 너네가 애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남편과 같이 그런 아기를 낳아주는 좋은 데를 기도를 가야 되는데 임산부가 될 사람이 너는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한다든지 두 사람만 가야 된다. 라고 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아무리 이제 이쯤 되니까 이 미소님도 뭐 사주에 이혼이 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럼요,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부는 그 친구를 손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잘했다, 잘했다. 보통 임신을 하신 분이 약을 먹어도 임신하신 분이 좋은 약을 먹지 기도를 가더라도 임신하신 분이 가야지 왜 남편분이 가. 말이 안 되지. 아니, 남편 정성보다는 임신을 할 사람의 정성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러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이러고 그렇게 손절을 했잖아요. 근데 친구는 이제 밤에 미소님한테 욕으로 도배된 문자를 보내면서 사실은 네 남편과 나는 만나고 있다. 우리는 불륜을 저지른 사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바람을 폈고 네 남편의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주는 절대 못 속인다. 자신과 이미 바람을 폈기 때문에 네 남편은 그걸 모르는 척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난 거다. 그래서 자기가 늘 답답해서 너한테 화를 많이 냈던 거다.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 미소 씨가 믿질 않자 나중엔 어떤 사진까지 보냈는데 그 사진은 어떤 모텔로 보이는 침대에 남자 같은 사람이 이불을 여기 머리 정수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사진이 너무 어둡기도 했고 요 윗부분만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남편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확률이 훨씬 더 높았지만 이게 너무 잘 안 보이는 사진이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진짜 막 손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이게 내 남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대혼란이 왔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차단을 했지만 그 친구는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와가지고 너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만나갖고 이미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신과 만나서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거다. 은혜를 뭐 배신으로 갚는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잔뜩 했고 심지어 미소님한테 너는 공부만 할 줄 알았지. 네가 여태까지 뭘 해봤냐. 네 남편이 그래서 널 좋아하지 않는 거다. 너네는 처음부터 결혼을 하는 그런 운이 없다. 나한테도 네가 매력이 없다라고 했다. 그냥 네가 직업이 좋아서 결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사실은 너네 남편은 나같이 화려하고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와, 지금 두 사람을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난리를 치네? 이거는 무당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러면서 네 남편이 불쌍하다라는 얘기까지 보냈었대요. 근데 이쯤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아니 그 여자가 미쳤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미소님은 이걸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혼자만 이걸 감수하다 보니까 정말 약간 우울증이 올 정도로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의심 이거 진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이 엄청나게 심하게 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뭔가 남편이 뭐 회사 간다고 하면은 진짜 회사 가는 거 맞아? 그 친구네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오해까지 들 정도로 어제 좀 늦게 온 거 같은데 혹시 두 사람이 만났던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거죠. 왜냐면 그 휘빈이라는 여자가 계속 상황들을 둘이 만들었었으니까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 그래 여기 기도 갔고 뭐 둘이 어디 레스토랑 갔다 했고 그러면 이런 사진이나 내용 보내면 그래 그날 그랬을 수도 있잖아가 당연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때가 그 결혼 초기였잖아요. 신혼 때인데 임신이 됐다가 유산까지 할 정도였대요. 이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게 그 휘빈이라는 친구도 둘이 원래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십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친해지게 된 건데 왜 둘 사이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이 무당이라는 거에 너무 공포스럽고 화가 나요. 이제 미소님이 원래 이쪽 세계에 전혀 관심도 없고 몰랐던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마음이 너무 헛헛해가지고 전화로 점을 몇 번 보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이 남편은 바람피 사주가 아닌데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때 얼마나 심했었냐면 마음속으로 아니 필 수 있어. 내 남편은 그럴 수 있어 라는 답을 이미 자신이 내려놓은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그 시기에 우연인지 집 앞에 그 문을 열면 앞에 뭔가 흙이 이렇게 쌓여 있다든지 흙 같은 게 또 약간 가시나무인지 약간 장미 그 줄기 같은 게 이 집 문고리에 우연히 걸려 있어가지고 이분이 손을 베일 뻔한다든지 우연히 걸려있을 리가 없잖아. 집을 알고 있잖아.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이 남편이랑 상의해서 이사까지 가게 됐었대요. 와 심각했는데요? 심각했어 보니까. 완전 도망가야 돼. 너무나도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에 누군가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느 순간부터 이 불안감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남편에 대한 이유 없는 의심도 많이 사그라지고 그 친구도 더 이상 뭔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자기한테 한다든지 막 새벽에 막 폭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분도 그냥 이제는 좀 많이 나아지고 그리고 또 그 시기 때 또 임신도 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이제야 모든 게 그 나쁜 걔가 나한테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닙니다. 왜? 이사까지 갔는데? 결혼식 때 보고 연락이 없던 친구와 오랜만에 다른 이유 때문에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맞다 미소야 너 희빈이 걔 알지? 그때 너 결혼식 때도 왔었잖아. 너 알고 있었어? 걔 신내림 받았대. 미소님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친하게 지냈잖아. 그래서 나 알고 있었어. 야 근데 걔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이제야 조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자 불편해진 미소님은 얼른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걔 그 신당 차려가지고 나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 있긴 한데 근데 걔 얘기는 그만하고 싶은데 야 너 몰랐구나. 걔 교도소 들어갔대. 교도소? 알고 보니까 희빈 씨는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 또 친구들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고
중요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대요. 네. 이미 이전에도 이 사기를 자기가 당했다 했잖아요, 소속사에서. 네. 근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이미 교도소를 갔다 왔던 그게 있었던 거야. 전과가 있었던 거야? 원래 전과자였는데 그걸 속이고 미소 씨한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쳤던 것도 그렇게 큰 사기는 아니지만 약간 가중처벌 같이 그럼요. 되면서 사기 혐의였는데도 그 완전히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다. 차라리 잘 됐네요, 들어간 게. 너무 놀란 미소 씨는 할 말을 잃어서 그러면은 혹시 우리 부부한테도 이게 그냥 단순히 막 남편과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무슨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잠깐만 근데 걔 언제 거기 들어갔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나도 땡땡이한테 들었는데 작년 몇 월쯤이었나? 했는데 그 순간 미소님이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래요. 설마 연락 끊겼던 시점인가? 연락이 끊겼고 이분이 괜찮아졌었다고 했잖아. 모든 것들이 다. 불안감도 사라지고 남편에 대한 의심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임신도 됐고 막 그랬다 했잖아. 제자리로 약간 찾은 느낌. 그 첫 시작이 그 시기랑 맞물렸었대. 와, 그럼 미소 씨를 저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미쳤다, 진짜.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죠. 그 이후에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 집에도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이사를 갔지만 그 가구는 그대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구를 완전히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침대를 완전히 드러냈었는데 그때 그 밑에서 부적이 나와서 이제 이거를 친정 어머니가 알아봤더니 그게 남녀를 이렇게 서로 갈라놓는 미쳤다. 그리고 절대 이거는 부부 사이에는 쓰지 않는 부적이다. 이거는 보통 한쪽에서 집착하거나 이럴 때에 떼려고 쓰는 부적인데 이런 거는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대요. 와,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아니, 진짜 무당이라는 업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후에 미소님은 남편의 일로 완전히 해외로 가게 되면서 지금은 모든 게 다 안정된 상태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라서 이제는 그 친구의 소식이 들리지도 않고 근데 가끔은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보곤 하신대요. 혹시나 친구가 나올까 봐. 근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응. 그래서 다만 제 유튜브가 무당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원래 맞은 사람은 발 쭉 뻗고 잔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이제 미소님도 예전처럼 겁쟁이도 아니고 또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많이 억세지셨대요. 이제는 아들들 마음에 그게 있지. 옛날처럼 그렇게 겁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연이 오히려 알려져서 또 그 친구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지 않고 또 궁금한 것도 있으셔서 이렇게 보내게 되셨다고 하셨고요. 끝에는 민지님처럼 분명 좋은 무당도 있겠지만 제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동창처럼 안 좋은 무당도 있는데 그럼 그 동창은 진짜 무당이 맞았을까요? 그리고 신당에도 그때 갔었는데 자기가 점집을 많이 간 적이 없어서 비교할 건 없지만 그래도 되게 절처럼 뭔가 꾸며놓은 건 있었었대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무당은 맞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이거는 신의 문제일까 제자의 문제일까에 대해 조금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연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사람의 업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쪽으로 쓰고 있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 결과적으로 되게 사이비 같아졌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근데 어딘가에 이런 무당들은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 많죠 되게. 나는 요즘 손님들한테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듣냐면은 최근에 저번 주에 저한테 오신 분도 원래 다니는 점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교도소로 가셨대요. 네? 근데 나는 이런 분을 또 봤어. 이번 달만 해도 제가 자기가 다녔던 혹은 옛날에 갔던 그 무당이 교도소를 갔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2번째 듣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요즘 왜 이렇게 교도소 가는 무당이 많아? 내 이랬다니까? 근데 저한테 오셨던 손님도 그게 혼란스러운 거야. 저는 교도소 간 무당분은 못 들었는데 이제 자기랑 연락하고 지내자라고 추파를 던졌다는 무당들 얘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손님들한테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적인 자꾸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무당들이
싫다는 얘기는 저 한 3-4명 듣기는 했었어요. 저도. 아, 그런 얘기는 셀 수 없이 많고요. 진짜.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치면 제 그 사연에서도 옛날에 제가 굿했던 분 중에서 왜 남자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 점 보러 갔었는데 그 점집에서 너는 지금 나랑 만나야 된다. 네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기랑 만나야 된다. 자기랑 만나자 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계속 연락했다 했잖아. 맞아. 예, 그것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라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당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인간인지라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 스타일일 수도 있어. 그럼 그거를 인간으로서 접근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도움을 주겠다 라든지. 근데 그건 어떤 직업이든 다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 뭐 연예계 기획사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카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당연히 뭐 내가 알바 도와주겠다라든지 내가 뭐 데뷔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많아서 이게 무당이라고 꼭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직업군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잘못한 거는 이제 그런 사장님들처럼 무당 역시도 내가 어떤 기운으로 너를 좋은 기운을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분한테 좀 의지해볼까 어떤 하면서 약간의 안 좋은 쪽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계속되는 문제긴 합니다.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만약 갔을 때 이게 뭐 그냥 단지 궁금함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간절한 뭔가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무당이 이렇게 해야만 네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하면은 사실 그거에 기대를 해서 그걸 따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나쁜 무당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선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그게 없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예를 들어서 벨라가 난 점 보러 왔어. 벨라 남자야. 근데 내가 사실 벨라 마음에 들어. 그랬는데 이게 인간인지라 마음에 드는 걸 일단 숨기고 내가 이상하게 저 사람이 신경이 쓰고 걱정이 되네 하는 마음에서 근데 추가로 하면서 연락을 더 할 수는 있는 너무 좋은 구실이 있잖아. 근데 사실 그 밑에는 진짜 이 사람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사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중심이 잡힌 성인이고 그런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중심이 안 잡혀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쉽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라서 되게 많이 조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호의와 사심이 섞인 연락을 많이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너무 화가 났어요, 일단은. 듣는 내내 진짜 무슨 동자가 손을 잡아. 아휴. 근데 나는 이런 제자들을 내가 봐서 그런지 나는 이 사연이 조금 막 충격적이진 않았거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레즈야. 나 여자를 좋아해. 근데 그걸 그냥 인정하면 쉽거든 차라리. 난 레즈야 이러면 되는데 내가 사실은 장군 신을 모시고 계셔서 우리 장군님이 너를 좋아하고 너를 자꾸 만지고 싶어 하는 거야. 뭐 이래.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새끼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장군님이 날 만지고 나는데 사실은 유민지가 막 느끼고 있는 거야. 너무 피부가 좋고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그거는 변태잖아. 갑자기 선생님 손길이 무서운 거야, 갑자기. 갑자기 무서워. 그건 되게 징그러운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신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인 나는 사실은 너한테 관심이 없는데 내 신이 너가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왜냐면 근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신이 왜 좋아하냐고 이 인간을 이성으로 느끼는 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이제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도 손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 무당이 이제 자기는 조상 중에 조금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젊은 사람을 확 이렇게 순간적으로 끈다거나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근데 이분 막 60대거든. 이해되세요? 네. 예를 들면은 60대 아저씨인데 내가 우리 집에 일찍 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다 20대야. 그래서 내가 20대 애들하고 좋아해. 왜? 나의 씨는 다 20대 젊은 사람이거든. 날 보지 마. 나 60대로 보지 마. 이건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나는 그분들은 죽어서 그 세계에 가셔서 사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최근에 저번에 사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남자 신령님들이 들어오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레즈 성향이 조금 있었으면 난 여자를 사귈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생각까진 들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남자가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 나 진지한데? 그런 것처럼 저의 영역과 신령님의 영역은 나눠야 되는 건데, 저는 이거는 빙자고 기만이고, 선생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이건 신빙자. 신을 통해서 신이 이유가 돼서 내 사리사욕을 채운다? 이거는 제자로서 조금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저는. 옛날에 우리 언니 라디오 옛날 사연 중에 그 남자 박수무당이 아 있지. 네, 그 유명한 사연 있잖아요. 그거가 사실 정확히 딱 그런 거잖아요. 난 또 하나 생각났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본 겁니다. 동자신이 아까 우리 요 사연에서 동자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동자신이 막 뭐 길을 잘 잃어버리고 동자신이 뭐 어지럽다, 뭐 먹고 싶다, 뭐 이럴 수 있어 실제로도. 이게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 동자신이 이제 막 동자신이 실렸다 하면서 막 나 저거 사줘, 막 우리 동자가 사달래, 막 이러는데 그게 막 되게 이쁜 막 사탕 봉지고 이러면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막 명품이야 막. 샤넬백. 막 명품 지갑 있잖아. 막 그거를 보면서 나 우리 동자가 저거 이뻐 보인대. 자기 알잖아 머리로 저게 루이비통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라연이가 오늘 되게 명품을 입었어. 이게 명품이야. 근데 인간이 내가 저거 내가 이거 이쁘겠다 생각을 했어. 이거 실제로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야, 그 옷 이쁘다. 어디서 샀어? 라든지 너 그 옷 안 입을 거면 나 주면 안 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 한 번만 입고 돌려줄게. 나 한 번 빌려줘. 하면 되는데 아이 그 동자가 이거 옷 나 갖고 싶대 라고 하면서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당황스러워. 네, 실제로 이런 분들 많아요. 그치, 많아요. 우리 동자가 이거 맞아. 갖고 싶대. 우리 동료가 갖고 싶대. 우리 선녀가 갖고 싶대. 언니 나 그거 주라 하면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이걸 제가 실제로 겪었습니다. 근데 저도 저번에 네. 무당 커플 얘기 들을 때 똑같은 걸 들었어요. 진짜 그 샤넬 뭐 파우치를 보고 우리 애기가 저거 선물해주면 너 예뻐해준다 그랬다고.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이 선녀신이 너무 강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젊은 여성을 상징하는 신이 너무 강하면은 치장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꾸미거나 그래서 가끔 우리도 해외에 갔다가 들어올 때는 우리 할머니라든지 우리 선녀님을 위해서 화장품을 사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신당에다 올려놓는 건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화장품 사줘 뭐 이럴 수는 있지. 선녀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이거 사줘 했는데 막 디올 막 가방 빡 근데 막 우리 동자는 저런 거 몰라. 그냥 이게 이뻐 보인대 하는 거는 인간이 지가 알잖아. 그 정도로 이 누가 신이 들었을 때 헷가닥 돌 정도면은 나는 이 세상에 생활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인간인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인간이면 그럴 수 있어. 인정하자 이건 거지. 왜 그거를 신을 빙자하냐. 저는 이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분들 중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게 사리사욕을 챙기시는 분도 많고 또 물욕이 좀 많으신 분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제 손님들한테 우리 신이 이걸 사달라고 한다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우리 신이 뭐 특정 가방을 사달라고 한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 사연도 저도 이번에 이거 소개하면서 이거 소개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당의 부정적인 맞아요. 모습들이니까. 저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밖에 안 돼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정말 이 사연 써주신 미소님의 의견처럼 이런 거는 좀 알려져서 가스라이팅과 진짜 걱정해주는 게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 한 끗이 참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사연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여러 가지 유추해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여자분이 이 남편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그것밖에 보니까 말이 안 돼. 처음에 전 보러 갔을 때부터 막 결혼하지 말아야 했는데 왜 다른 데서 봤을 때는 남편한테 그런 눈 없다 이혼은 없다 했다시피 이 여자분이 이 남편을 보고 좀 반한 게 아닐까. 처음에 이사부터 근처로 오라고 했을 때부터 뭐지? 약간 바로 시작됐거든요. 그럼 아무리 뭐 가족도 아니고 뭐 그렇게 끼고 삽니까? 그래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무당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은 이면을 조금 보여드리긴 했는데 안 좋은 면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음 사연은 완전 반대입니다. 아주 용한 무당 덕분에
정말 목숨까지 건지신 정말 그런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